안녕하십니까. 2016 인터넷 수능 오렌지의 영어 독해 연습 2 틀리기 쉬운 유형편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렌지 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이제 16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강의 미니 테스트 2에 자, 오늘은 9번부터 9번, 10번, 그리고 11번, 12번 이렇게 네 문항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지문들의 내용도 역시 만만치가 않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또 수업을 한번 시작하다 보면 또 정신없이 사사사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 자, 반드시 듣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쵸? 듣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듣기에서 하나라도 틀리신다면 듣기는 약한 겁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연계 듣기 교재가 있죠. 고교 영어 듣기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듣기 공부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EBS에 나와 있는 그 고교 영어 듣기 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해 강의는 1번부터 쫙 못 들어도 괜찮다고 봐요. 독해는 여러분이 못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골라 들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하루에 꼼꼼하게 매일마다 챙겨 들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듣기 공부를 할 때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그냥 듣기에 무슨 전략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듣기도 전략이 있고 듣기도 여러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한 번쯤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저의 꼭 당부 말씀, 수능에 우리는 100점 맞아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듣기에서 한두 개 자꾸 실수를 하신다면 듣기 꼭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어법은 수능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매일마다 풀어보세요. 수능 기출문제 쫙 있잖아요. 어법. 그거를 하루에 3문제씩 매일마다 풀어보세요. 풀 때 1번 정답 3번, 2번 정답 2번 뭐 이런 거 전혀 의미 없고요. 그게 아니라 1번 정답이 1번은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정답은 뭐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정답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반복만 하셔서 봐도 수능 기출 문법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의 당부 말씀 꼭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고 자, 오늘은 16강의 미니 테스트 2 자, 9번, 10번, 11번, 12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엑서사이즈 9의 어휘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가 retrieve라고 하는 어휘가 있어요. 이 어휘는 우리 참 많이 봤었어요. 앞에서도 되찾아오다, 그 다음에 검색하다 라는 뜻까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자, laborious라고 하는 단어는 힘든, 고된 이라고 하는 단어고 자, fragment 그러면 분해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자, outdated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써주는 표현이죠. 자, break into는 침입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scarce 그러면 이거는 희귀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scarce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리 교재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sophisticated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휘 묻는 문제인데 A, B, C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분명히 문맥상 어휘 묻는 문제는 철자 혼동이던가 아니면 문맥상 반의어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희귀한이라고 했던 말은 이 말은 정교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의 정교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도 여기서의 문맥상은 희귀하지 않은 많은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 정교해지기까지 한 이라고 한 개념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 풀 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어휘 정리에 덧붙여서 자 구문에 관한 거를 제가 이런 문장을 좀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는요 이 문장에는 beyond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독해할 때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리 보통 beyond다 그러면 저 넘어 이게 보통 beyond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The nation's policy is above reproach 라는 말입니다. reproach 이게 바로 비난이란 뜻이에요. 비난.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해석을 뭐라고 할까요? 예, 예전 우리 평가원 기출에서는 the nations가 Americas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reproach, above reproach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자,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 위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바로 on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위로 붕 떴어요. 제가 위로 붕 떠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above 아니면은 더 멀리 beyond라고 하는 표현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붙어있는 상황이지만 above나 beyond와 같은 표현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물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걸요. on the increase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뭐라고 해석하게요?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죠. 만약에 이 자리에 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의 정책과 비난이 딱 붙어 있다. 그래서 이때는 비난받는 중이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above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의 개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들도 한번 가보세요. 자, 세 번째 줄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심지어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dealing with, 다루더라. 뭐를 다뤄요? 그러면 산더미처럼 많은 그런 paper records, 종이로 된 기록을 다룬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가 discourage, 이거는 낙담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encourage는 격려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쵸? 아예 단념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이러한 정보의 많은 것들을 공유한다 라는 것조차를 단념시켜 버립니다. 됐나요? beyond, 뭐를 넘어서서는 즉각적인 필요랍니다. 각각의 사업체의 즉각적인 필요를 여기서 왜 beyond는 굳이 직역을 하자면 제외하고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즉각적인 즉각적인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이런 정보의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가 됩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자,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인데 record keeping, 기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업체들은요, 거의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beyond가 나와 있죠. 여기서 beyond, 원래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above나 beyond와 같은 표현이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쓰였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문장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His theory, 그의 이론은 beyond the reach of my imagination, 나의 imagination, 상상의 범주 beyond다.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이론은 나의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더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좋더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대단한 것이었다. 라는 개념도 된다는 거.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beyond나 above가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될지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죠? 같이 한번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자, 13번째 줄에 이런 긴 문장이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전치사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전치사 ove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명사가 나오고 ing 형태가 나왔을 때, 자, 이걸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어떤 친구는 첫 번째, 여기서의 ing 형태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하는 명사의 이렇게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명사가 ing 형태 하는 것의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첫 번째는 이 ing 형태를 현재 분사로 봐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f 같은 전치사에 걸리는 동명사, 그 중간에 있는 명사를 의미상의 주어처럼 앞에서 뒤로 쭉 이렇게 흘려주는 겁니다.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아요 라고 따지는 건 전혀 의미 없다고 봐요.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ing 형태가 나온다 라는 게 핵심이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둘 중에 그러면 어떤 게 더 적합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막 엮고 꺾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딱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무조건 가장 먼저 1순위 문법이다.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해석에서 1번보다는 2번으로 해석을 좀 해봤어요. 자, 이 문장 13번째 줄에 있는 건데, 자, 소비자들은 듣습니다.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회사들이요. 우연히, 그쵸? 회사들이 우연히 노출을 시키게 된 겁니다.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컴퓨터 파일을. 뭐가 있는 컴퓨터 파일이냐면 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 파일을. 아니면 혹은 컴퓨터 해커가요. 그쵸? 첫 번째, 회사들이 ing 형태하는 것.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컴퓨터 해커들이 breaking into 침입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회사 시스템에. 그래서는 breaking into 하고 stealing 정보를 훔치더라.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는 오브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or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이런 구조로 맨 마지막 문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됐죠? 예, 해석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in the past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첫 문장에 과거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문장에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요. 뒤로 쭉 가서 빨리 오늘날에는 이라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오늘날에는 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however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however 그 뒤에 보니까 has become 오늘날에는입니다. 됐나요? 형광펜으로 밑줄 쫙.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해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에 실려 있어요. 문장 위치 꼭 챙겨주시라는 소리고 자 다시 갑시다. 자 과거에는요. personal information 개인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수집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에 대해서 수집을 한 그 개인의 정보가 was kept 보관이 되어 있었답니다. 뭐로요? 종이 기록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대요. 그랬을 것 같죠? 서류로 이렇게 착착착착 보관이 되어 있었겠죠? 자, retrieving 다시 찾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 그쵸? 동명사 주어를 단수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 정보를 오렌지 걔가 어디 살더라? 막 그러면서 정보 막 서류를 뒤져서 다시 찾고 아 오렌지가 이 동네 사는구나. 일로 영수증 하나 보내자. 라고 이렇게 정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는 rebellious.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맞죠? 자 심지어 for the business 회사에게 있어서도요. 그런데 어떤 회사냐면 그 정보를 수집한 회사에게 있어서조차도 그 수집을 했으면 그 회사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조차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심지어가 또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심지어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녀는 이쁘다. 심지어 그녀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여러 가지 대답해 보셨어요? 핵심은 결국 좋다란 말이 나올까요?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좋더라. 너무너무 더 좋더라. 이런 거 보통 우리 국어 시간에 막 점층법, 정강법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쵸? 얘기가 한층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얘기가 어렵더라. 그럼 뒤에는 더 어렵더라. 이런 얘기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앞에가 좋더라. 뒤에는 더 좋더라.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점층법, 정강법 맞습니까? 예. 자, 심지어 아이디어인데요. 생각인데 뭐 하겠다는 생각이냐면 다뤄야지, 처리를 해봐야지, 뭐를요? mountains of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러한 종이 기록들을 내가 좀 사용을 해봐야지, 처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단념시켰어요. 뭘 단념시키냐면 공유를 해야겠다. 뭐를 공유해요? 이러한 정보의 많은 것들을 좀 공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단념시켰습니다. 뭐를 제외하고는요, 뭐를 넘어서서는요, 각각 회사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어떤 생각이에요? 산처럼 쌓여있는 이러한 종이 기록들을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왜 이 자리에 discouraged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분 때문에 그래요. 어려웠대잖아요. 어딨어요? 어려웠대잖아요. 그쵸? 어려웠대요. 심지어 그 회사조차 어려웠고, 뭐 이걸 공유해? 말도 안 돼. 그쵸? 그래서 discouraged.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record keeping, 정보를 보관한다 라는 일 자체가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재빨리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사들은 거의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됐나요? 뭐를 제외하고는 원래 목적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뭔데요? 그냥 모았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gathering it 이라고 되는 거. 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란 표현인 거 아시죠? 자, 뭐 하는 한이냐면 그런데 이런 정보가 remained 남아 있어요. within 어디 범위 안에 남아 있냐면 그 회사의 통제 범위 안에 남아 있는 한.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요? 원래 모았던 회사. 그 정보를 모았던 그 회사의 통제 범위 안에 그 정보가 남아 있는 한. most customers 대부분의 고객들은 계속해서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그 회사가 사용할 거다. 뭐를 그 정보를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제한된 그리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됐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게 여러분의 정보를 줬어요. 왜요?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면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는 뭐예요? 당연히 제한된 방식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잘 보관해주고 그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겠지라고 믿었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형광펜으로 밑줄 쫙. 문장 위치 나올 수 있고요. 알아두세요. 그러나 electronic 전자 데이터 storage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has become 이제는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아주 희귀한 아주 정교한 우리 앞에서 어휘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scarce라고 하는 단어와 sophisticated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상 반이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맥상 반이어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서의 정교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희귀하지 않고 그 수가 많아졌는데 심지어 거기에 정교함까지 덧붙더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electronic data storage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정교해졌다는 개념이요. 그리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혹은 방출을 시키는 거예요. 뭐를?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방출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고 훨씬 널리 퍼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듣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회사가 우연히 뭐하게 됐다. 방출하게 됐더라. 뭐를 방출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아, 뭐를 방출하게 됐냐면 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 파일을 방출을 하게 됐다. 아니면 혹은 컴퓨터 해커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해커가 침입을 했더라. 어디에? 회사 시스템에. 그래서 뭘 했더라? 아, 정보를 훔쳐갔더라. 뭐와 같은 정보요? 신용카드 숫자와 같은 그런 정보를 훔쳐갔더라.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마지막입니다. 됐죠? 내용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정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discouraged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gathering, 그 다음에 sophisticated. 정답 몇 번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 어렵지 않고. 자, 문장 위치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 위치 묻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왜 이 자리밖에 안 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문을 외우는 건 정말 의미 없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아, 이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은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문맥상 낱말의 쓰임, 그쵸? 자, 그러면 우선 가기 전에, 자, 요거부터. 자, 첫 번째. disruptive talk 이라고 나와 있어요. disruptive talk, 그쵸?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 우리 원래 그 disrupt라고 하는 게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라는 동사잖아요. 거기에서의 형용사 형태가 붙여서 disruptive talk, 그러면 지장을 주는 말.
idle talk 같이 나와 있거든요. 잡담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뭐뭐 할 정도까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eliminate 그러면 제거하다, instruction 가르침, 그 다음에 clarification 그러면 명확함, 명확한 설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elaboration 상세한 설명, 그 다음에 그쵸? 우리 보통 erro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여, 틀리게 라는 표현이 되고 diminish 그러면 이게 줄이다.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이란 표현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 형용사로 participatory 그래서 참여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같이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구문은 첫 문장에 있는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있는 이분도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이분도 세모박 쳐볼까요? 이분도 세모박 쳐놓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빨리 뒤에 가서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이 문장 전체 주어 동사 어디 있어요? 이 문장 전체 주어 동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쵸?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까지 밑줄 쫙 쳐주시고 지문에 비록 뭐뭐이지만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가서 빨리 뭐 하라고요? 이 문장 전체 주어 동사 찾으시고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다시 한번 찍고 가주세요. 이렇게 독해를 하는 와중에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는 강조서, 힘줘서 읽을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비록 뭐냐면 이러한 이유들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많고 두 번째는 다양하긴 하지만 선생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대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뭐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답니다. 뭐 할 정도까지냐면 much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많은. 자, 그러면 뭐에 많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What can be viewed as the causes 이유들로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의 많은 것들. 원래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many of나 much of는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처럼 much of나 many of가 나올 때는 원래 해석하면 무엇무엇의 많은 것인데 우리말로 그냥 매끄럽게 할 때는 많은 뭐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To the extent that 어떤 정도까지냐면 많은 원인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내용, 뭐에 관한 그런 잡담에 관한 이것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챙겨두시고 자,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거기 문제에다가는 우리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이 이렇게 적는 걸 수 있지만 생뚱맞게 적는 걸 수 있지만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가 보통은 정답이 될 확률이 제일 많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요. 밑줄 친 단어의 반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반의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보통은 뭐예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정답을 전혀 못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고 반대말이 들어갔을 때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가볼게요. 자, student, 학생들은 become involved in, be involved in, 어디에 참여하게 되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쵸? 학생들은 관여하게 돼요. 어디에 관여를 하게 되냐면 disruptive talk,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이요. 그쵸?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 선생님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수수수수 이렇게 떠드는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For several reasons. 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여러 가지!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러분이 지문을 봤는데 첫 문장에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명사들 이라고 나왔다면 그 뒤에는 첫째 명사, 둘째 명사 뭐가 나올 거란 소리예요? 열거가 나올 거란 소리다. 다시 학생들은요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오더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나오면 돼요. 이분도 봤어요. 그럼 뒤에 가서 빨리 못 찾았어요? 찾았죠? 심지어 이러한 이유들이 많고
다양할 수 있겠으나 선생님은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뭐를? 그렇게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을 하는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냐면 많은 원인으로서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 그런 척에 있어서, 그런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에 있어서 원인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많은 말들이 없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통제를 한다는 개념 뭐예요?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을 없앤다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은 맞겠구나. 앞에서 구문으로 정리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disruptive부터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은요, takes place, 종종 발생한답니다. 왜? 아,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 지문은 다시 한번 구조를 봤더니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미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들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더라. 끝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온 건데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가는 겁니다. 다시. 자,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종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나 봐요. 학생들이 do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했어요. 뭐를? 그들의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지시를 이해를 못했어요. When teachers, 선생님이 are not clear, 명확하지 않았어요. 뭐에 있어서? In their communications. 그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은 are likely to become confused. 당황하게 돼요. 혼란스럽게 돼요. 저게 뭐지? 이렇게. 그리고는 ask one another. 서로 묻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요? clarification. 명확함을 위해서요. 야, 방금 전에 선생님이 몇 번이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3번이라고 했어? 4번이라고 하셨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은요, should observe, 볼 수 있어야 된대요. 뭐를? 이런 종류의 학생들의 행동을, 그리고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를요? 필요성을요. 그런데 뭐에 대한 필요성이면 더 섬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동그라미 3번에 들어있는 elaboration과 똑같은 표현이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clarification이에요. 아, 내가 정답을 확실하게 얘기 안 했구나.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이거 정답 3번이야, 3번. 선생님이 아까 셈배 이렇게 했지. 그래서 니네가 3번이냐, 4번이냐 헷갈렸지. 3번.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섬세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이 종종 학생들을 용서한대요. 갑자기 웬 용서요? 언제냐면 학생들이 서로 물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면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생각해서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수업과 관계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3번이야, 4번이야 이렇게 물을 때 선생님이 내 설명이 확실하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정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했냐? 왜 수업 시간에 딴 소리 하냐? 일어나.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4번. 올바르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예. 여기에 punish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꼭 punish 그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랬는데 이거는 문맥상 어쨌든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nother cause. 또 다른 원인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지장을 주는 말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은 결국은 문제가 선생님한테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을 좀 확실하지 않게 했어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뭐냐면 뭐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이냐면 잡담이나 아니면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말의 또 다른 원인은 동기부여를 주지 않는 수업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선생님들은 will be able to diminish, 줄일 수 있게 될 거랍니다. 뭐를? 많은 원하지 않게 되는 말들. 그치요?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잡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함으로써요? 동기부여를 시키고 참여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발달시킴으로써. 됐나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 이런 수업은 뭘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학생들의 관심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선생님들은 뭐더라?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disruptive talk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한 2가지 정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생은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 내용 잘 챙겨주시고,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자, 끊어봐요. 슉슉, 슉슉, 끊었어요. 동그라미 1번 문장 끝에서. 그 다음에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끊고 정답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5번까지 거의 안 읽죠.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대부분의 정답이 3번, 4번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예, 그래서 한 3번, 4번 되면 막 마음이 뛰어야 돼요. 막 정답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막 마음이 뛰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갑시다. 첫 번째, Historic Site는 역사 유적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be prone to 보통 이렇게 하는데 뭐뭐하기 쉽다. 어디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el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요소라고 하는 말인데 s가 붙어서 비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erosive 그러면 이게 침식의, 얼다라고 하는 반대 개념의 thaw 이거 녹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wear 마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모 챙겨두시고, break apart는 부서지다. heritage 그쵸, 유적이나 유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undermining 그러면 약화시키는 거. 그쵸, 여기서는 흙이나 soil이나 아니면 bedrock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기반함을 약화시키더라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나오고, salient 두드러진, 현저한. 밑에 별표 쳐놓고 있는 단어라고 해서 안 외우시면 안 됩니다. 수능 기출 단어입니다. 예, 꼭 챙겨두세요. 자, 여기서도 저와 함께 구문으로 볼 문장은 2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이에요. 막판에 구문으로 봐야 되는 어려운 문장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as가 나와 있는데요. 이 as가 나와 있는데, 자, 저를 잠깐 보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전 강의에선가 우리가 as를 배웠었죠. 우리가 배웠던 아까 그 as는 as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그 접속사 as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접속사 as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이유를 나타내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뭐뭐일 때 라는 해석도 되지만 뭐뭐함에 따라 라는 뜻도 되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거는 뭐뭐처럼 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as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as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분명히 as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건 맞는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쵸? 자, 그러면 주어를 포함한 접속사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문장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문장을 썼어요. 자, 수연 smiles at me. 자, 그 다음에 빈칸 is open the case. 자, 수연이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종종 있는 경우예요.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뭘 쓰면 좋을까요? 수연이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서의 it이 받아주는 건 앞절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연 smiles at me 라고 하는 앞절 전체를 받아주는 it이 들어있는 and it을 만약에 하나의 관계 대명사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which가 되겠죠. 그리고 이 which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가 바로 as가 있어요. 이 as는 우리가 보통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대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관계 대명사 which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which와 as의 차이는 뭘까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앞으로 빼볼까요? 앞으로 빼서, 자, 이번에 제가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is open the case. 그 다음에 수연
smiles at me 라고 했어요. 종종 있는 일인데 수연이가 저를 보고 미소를 띄어요. 이 자리에는 which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바로 which와 as의 차이입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건 as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as는 이렇게 앞으로 빠질 수도 있고 which가 자유로워요. as가 이끄는 덩어리는. 하지만 which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선행사라고 하는 거. 그쵸? 덩어리 앞에 있고 그 다음에 which 이 순서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as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지문을 가서 보시면 In the coldest climate 가장 추운 기후에서는 The process of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freezing 얼고 thawing 녹는 그 과정이 significant problem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as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주어 그쵸? 주어가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왜냐면 돌이나 콘크리트가 crack, 틈이 생기고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as는 접속사 이유로 해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결국 breaking apart, 산산조각이 나게 되면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일들이 has happened,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앞절 전체를 받아주는 as, 어디에서요? historic site, 역사 유적지에서요. 듣나요? 역사 유적지에서. 어디에 있는?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 구절, 요 구문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as는 심지어 이미 기출된 문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시 한번 잘 챙겨주세요. 또 나오네요. 자, 어려운 문장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문장은 뭐냐면 이 문장은 자, heat, 열기,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모래의 침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한 걱정거리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막 환경에서. 또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문장을 좀 뽑아봤거든요. 자, 난데없이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something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heritage managers and policy makers in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그리고 have had to deal with 라고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러면 have had to deal with에 걸리는 주어는 얘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어야만 했다. 뭐를? 이것을.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리하다. 뭐를? 바로 그것을. 그런데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뺄 때는요. 주어 동사 순서 바꾸지 않아요. 그냥 목적어만 앞으로 오더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듣나요? 예,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로 봐주셔도 돼요.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지고 듣나요? 예, 자 됐고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을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에는 어렵진 않은 지문이었어요. 자, historic sites, 역사 유적지입니다. extreme climate, 극단적인 기후에 있는 그리고 harsh environment, 굉장히 심한 환경 속에 있는 역사 유적지들이 are the most prone to the natural elements, 자연의 이런 비바람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자연적인 비바람에 침식 과정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동그라미 1번 갑니다. In the coldest climate. 뭐가 나왔어요? 예시 나왔어요. 뭐에 대한 예시인데요? extreme climate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for example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freezing하고 thawing, 얼고 녹는 과정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과 콘크리트가 틈이 벌어지고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리고 이런 앞절 전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역사 유적지에서. 어디에 있는?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북극과 남극 지역에 있는.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제문은 뭐예요? 주제문은 첫 문장이 주제문이네요. Extreme climate.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지역에 있는 역사 유적지가 훼손돼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연적 마모예요. 뭐와 관련된 associated with winds and waves. 그쵸? 그 다음에 in coastal areas라고 나와 있어요. 해안 지역의 바람이나 파도와 연관된 자연적 마모라고 하는 것이 또한 poses, 주게 되는데 hazard, 위험을 주게 됩니다. 어디에게? to the built heritage, 축조된 그 유적지에. 구체적으로 뭘 포함을 하는 거냐면 흙이나 아니면 bedrock that support it, 그 축조된 유적지를 지탱해주는 흙이나 아니면 기반함을 약화시키는 걸 포함해서요. 그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바람이나 파도, 그쵸? 어디에? 이런 해안가 지역에 자연적인 이런 요소들이 어디에 악영향을 주더라? 유적에 악영향을 주더라. 맞네요. 동그라미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마르텔로 타워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혹은 작은 방어 요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강화도에 있는 그런 요새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자, 이런 것들 어디에 지어진 거냐면 해안가에 지어진 어디에요? 전 세계에. 자, 이런 것들이 예인데 뭐의 예시냐면 축조된 유적지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뭐예요? 특별히 these forces,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당하기 쉬운 것의 예시입니다. 맞는데요, 여기까지? 그럼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자, 마음이 뛰십니까? 4번 문장 갑니다. 자, 마르텔로 타워인데 여기에 있는 마르텔로 타워는 그건 지어졌대요. 뭐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는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holiday cottage, 별장이 됐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이게 막 자연에 막 이렇게 받아서 막 안 좋더라 막 이런 얘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정답 4번. 맞죠? 자, 5번 가볼까요? 5번 우리 아까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열기라고 하는 거, 바람이라고 하는 거, 모래의 침식. 이번에는 뭐냐면 첫 번째 예시는 아주 추운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안가 얘기가 나왔어요. 세 번째 예시는 뭐냐면 더운 지역, 사막 얘기가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뚜렷한 걱정거리입니다. 어디에서는요? 그런 사막의 환경에서도.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something, 어떤 거냐면 그런 유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어디에요? 노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미들 이스트, 이 사람들이 다루어야만 했던, 몇 년 동안, 바로 수년 동안 다루어야만 했던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구조로 한번 제가 마무리를 줘봤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챙겨두셨죠? 그래서 뭐가 자연의 요소들이 어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더라. 그쵸? 역사적인 유적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챙겨두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 엑서사이즈 1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서사이즈 12는요, 순서 배열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우선은 어휘 정리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보고, 어휘 정리 하나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onceiv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conceive는 원래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고, 배에 품다 그러면 임신하다 라고 하는 뜻도 돼요. 여기서의 conceive of는 구상하다, 상상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center around, 무엇을 중심에 두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take apart, 분해하다. 그 다음에 parallel 이라고 해서 이거 유사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유사점. 원래 이게 평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자, 요 두 단어입니다. 밑에 보이면 아시겠죠? 그래서 slaughterhouse, 그러면 이게 도살장, 도살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요. 자, assemble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분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dis가 붙어서 이때는 다시 assemble은 조립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앞에 이게 붙어서 그래서 분해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skepticism 그러면은 회의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 글쎄 뭐 이런 반응들. 자, 그 다음에 prevai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연하다, 유력하다,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green light입니다. 허락이나 허가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자, revelation, 뭐 신의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명사 형태로 해서 신의 계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지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raw a comparison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은요, 제가 우선은 여러분과 함께 정답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우선 끊고 다음 시간에는 정답 확인은 끝났으니까 본문 분석부터 하면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순서 배열이었다고요. 그리고 순서 배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포괄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더라.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으로 가더라. 스토리 글은 시간 순서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주어진 문장을 보세요. 주어진 문장에 보면은 In the years before, Henry Ford conceived of his famous assembly line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헨리 포드가 생각하기 전 몇 해 동안, 수년 동안 뭘 생각하냐면 그의 유명한 조립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구상해내기 전 수년 동안 manufacturing, 제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English system이라고 하는 거를 따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요,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장인이에요. 그런데 그 장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선은 만들겠죠. 뭘 만들어요? 어떤 상품을 하나하나 각각의 부품을 개별적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assembling,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그래서 마침내 뭘로 만드는 거냐면 최종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장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장인을 소식해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B, C 슉슉슉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선은 A, although 비록 뭐냐면 자, 뒤에 가서 못 찾았어요. 주어 동사 찾으셨어요. 하나는 분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조립하는 거긴 하지만 그가 유사점을 느꼈답니다. 갑자기 얘기가 훅 넘어갔죠. 아, 그러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는 좀 떨어져 있겠구나. 맞습니까? 자, 이제 B번으로 가볼게요. On this line, 이 라인에서는 동물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컨베이어, 우리 보통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어지는 벨트에서 모함에 따라 한 워커가 제거하면서 뭐를 제거해요? 똑같은 부위를 제거하면서. 그러면은 B번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야겠어요? 라인이란 얘기가 나와 있어야겠네요. 자, C번 된 그런 다음에 전 세상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 분해를 하는 라인이 들어있는 도살장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받아서 뭐가 돼요? 이 라인을 받아서 B가 되고 아, 여기에 유사점이 있더라.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는 글이에요? CBA 이렇게 되네요. CBA. 정답 몇 번?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됐나요?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 배열로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나와 있는 this line이라고 하는 지시어의 그런 형태만 잘 보시면은 정답 내는 거는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저랑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 지문에 대한 지문 분석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의 드디어 이제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